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송,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국내 증시 환경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건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좀 부족해요. 이게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 증시가 급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제 이게 우리 증시와의 차이점이라 생각하는데, 어, 인베스팅 닷컴 갈까? 그 이제 제가 이제 잘 보는 이제 중국 증시도 많이 반등했지만, 그래서 이거 중국 증시 이제 그 세배 레버리지 짜리가 있거든요. 지수 아니고 뭐 이게 추정한 상품이 있는데 이게 어제 뭐 세배짜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려 보세요. 어제 하루 만에 28%가 올랐어요. 미쳤죠? 어제 28% 올랐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물론 세배 레버리지긴 해요. 세배 레버리긴 하지만 28% 올랐다는 거 원래도 한 10%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어제 장 시작할 때 분으로도 나오나? 예, 장 시작할 때는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랄까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 장 시작할 때는 이게 세배 레버리지라서 한 10% 초반대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이걸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 샀는데 근데 10% 초반대 시작했는데 그 간간히 봤죠. 새벽에도 보고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 결국 30%까지 찍고 잠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랑 우리 장 이런 흐름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정고점이 딱 걸렸죠. 제가 이거 사타 파라타 하고 그러니까 중국 증시 왜냐면 저는 이제 어떤 증시든 정치권 리스크가 큰 나라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정치 이슈가 크잖아요. 근데 장점이 있어요. 중국 같은 증시가 뭐냐면은 이제 중국은 공산주의니까 사회주의니까 하나를 통합해서 이제 하니까 이제 그 이제 기업들도 제재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장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진핑 형님이 한다면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경기 부양을 하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은 경기 부양 정책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회주의는 그냥 한다면 하는 거지. 우리가 지표 좋게 나오게 만든다면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 정책적 이슈로 지준율 낮추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와 이까지 한 번에 그냥 와 그래서 저 이거를 옛날에 제가 막 블로그에도 소개드린 적이 있고 중국 증시가 반등할 것 같다 해서 근데 결정적인데 이건 좀 놓쳤네요. 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반등을 해줘야죠. 반등을 한다는 거는 근데 우리 증시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자금이 없는 안 그래도 없는 자금인데 그 사이에서 막 돌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증시 초반에 시작하면 이렇게 가다가 이런 흐름이 안 나와요. 좋으면은 이따 한번 꺾였다 시작해. 장한 9시 반쯤 되면은 매물 좀 그러니까 좀 지수가 섹터 좋은 섹터들은 좀 꺾였다가 다시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예.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환경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주요 종목 위주로 좀 볼게요. 일단 독십자 알뱅은 제가 지금 제 느낌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안 끝나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차트가 그린 형태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잘 보세요.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기관 자금이 여기 엄청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전에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 좀 들고 있었고. 근데 애들이 이걸 넘겼단 말이죠. 근데 기관이 보면은 기관이랑 사모펀드 이런 애들이 엄청 받았어요. 이제 그걸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외국인은 팔고 나간다 치더라도 기관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이 가격에서 예 그러면 왜 들어갈게 손절치고 나가요 여기서 지금 요 날에 들어왔는데 그 평균 단가가 뭐 밑에도 뭐 좀 담았는지 모르겠다만은 평균 단가가 여기라고 보면은 지금 여기는 근데 엄청 흔들 수는 있어요. 왜냐면 외국인도 지금 엄청 거래를 많이 하는 타이밍이고 기관들도 거래를 하는 타이밍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약점이긴 하네. 신용장고가 갑자기 너무 확 늘어났네. 예.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 튈 때는 지금은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떠냐면 녹십자 유병은 이게 당분간은 많이 흔들 것 같아요. 예. 지금도 계속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시온자가 좀 높아서 이제 이게 증시가 이제 하락하면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기관들이 받고 있어서
기관들이 갑자기 이제 세론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세론 못하지. 자기들 이제 이익난 편단가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지면은, 그러니까 튈 때 사면 조금 위험하고요. 이제 조금 이제 5일선에 지금 딱 반등을 했잖아요. 5일선 붙으면, 그러니까 반응을 좀 대응을 잘해야 되는 트레이딩 영역인데, 어쨌든 5일선 붙으면 좀 샀다가 적당히 이제 수익 쿠션도 좀 챙기고 일단 살짝 튀어줄 때,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 이제 좋은 펜을 잡았으면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거래하기는 괜찮은데, 이제 신용장가 조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신용장가 좀 높은 게 조금 마음에 걸린다. 요 정도. 그럼 사실 다 볼게요. 그 다음에 휴미디스 같은 경우는 봐봐, 약간 눌리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반등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지켰어요 오늘. 네. 여기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이게 좀 한 2, 3등 준 느낌이 좀, 뭔가 시세도 그렇고 뭔가 좀 뜨뜻미지근해 가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기술적으로도 있잖아요. 갈 때 가야 돼요. 갈 자리에서 가줘야 돼요. 갈 자리에서 뽑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다 휴메딕스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고, 그런 다음에 루닛 뷰노도 좀 반등한 느낌이고, 나머지는 어쨌든 여기는 지속적으로 관심 섹터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오늘은 이제 중국 쪽 반응을 많이 했죠. 제가 했지만, 근데 피지메탈은 하자마자 튀어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명백히 테마주입니다, 여러분. 테마주기 때문에 절대 이제 튈 때 따라 사면은 바로 이렇게 바로 윗골이 물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튈 때 사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중국 경기 반등해서 계속 유지를 해주면은 이거를 몇 번 해먹어요.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고요. 이게 보이시죠? 한 번에 끝날 가능성 적어요. 좀 한 몇 번 해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튈 때 사지 마시고 좀 더 이제 붙으면은, 근데 이제 언제 사느냐는 문제 좀 존재하는데, 테마주라는 걸 명확히 인식하시고 그거 감안해서 막 하더라도 큰 돈 묻지 말고요. 그냥 조금 버려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예, 빠질 때 갖고 있다가 튀면 좀 팔아주고. 그러니까 테마주는 테마주답게 해야 돼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피제메탈을 제가 좀 기업도 좀 알고 있는 기업이지만, 이런 거를 장기 투자한다고 뭐 여기 기업이 저평가돼 있거든요. 저평가돼 있고 배당도 많이 줘요. 근데 이걸 뭐 배당주라고 뭐 저평가돼 있다고 이거를 길게 끌고 가면은 이렇게 테마로 취소했다가 다시 이렇게 시에서 더 꺼질 뿐이에요. 테마주는 테마주답게,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뭐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요새는 좀 느낌이, 제가 미국 주식 뭐 들고 있냐면은 보여드릴게요. 쿠팡 이상하게 쿠팡은 여기 안 나오더라고요. 테슬라 테슬라 샀어요. 테슬라 제가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렸죠. 좀 좋아 보인다. 지금 잘 가고 있고요. 테슬라. 이제 정거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좀 그런 걱정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미국 주식 좋은 게 이런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추세적 상승한다는 거, 이런 거, 이런 느낌. 근데 이런 느낌 자체가 한국 주식이 잘 없죠. 한국 주식 막 이렇잖아. 아까 PJ 메탈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갖고 있는 게 플루언스 에너지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한 수익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나오는 거야? 플루언스 에너지 이해가 안 가네. 차트 더보기. 예, 플루언스 에너지가, 예, 여기도 지금 정고점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익 20%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ESS 관련 주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서진 시스템 여기다가 제품을 공급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똑같은 걸 취사 선택할 수 있다면은 그냥 서진 시스템보다는 얘가 더 낫지. 안전적인 환경에 있는 종목을 하는 게 낫죠. 서진 시스템 봐봐요. 저도 이제 한 번씩 이거 샀다 팔았다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 봐봐. 이 좋은 장에도 이렇게 눌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 이게 똑같이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들고 있냐면은 제가 쿠팡을 말씀드렸나? 아, 쿠팡도 제가 여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었죠. 여기 이쪽에 요거 지지 라인 위로 좀 잘 가고 있어요. 예. 쿠팡은 여기를 기준선 삼으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 온다고 뭐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밑으로 빠지면은 미국장 빠지면은 요, 요 밑으로 오면 손절하면 되는 그런 자리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쿠팡은. 예, 그런 느낌 정도 보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국장은 지금 시간이 약간 분수령이긴 해. 약간 사실 오늘도 한 코스피 코스닥 한 1, 2%씩 가도 되는데 좀 약하네요. 그 다음에 전력기기는 이제 구리 쪽 반등하니까 계속 좋아요. 그게 LS가 저 아직 이제 좀 빈재평단 좀 와간다. 그래서 와이프도 들고 있고 저도 들고 있는데 LS가 제가 물렸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줄 몰랐었는데 그래도 좀 급반등을 해주네요. 예, 좀 잘 가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전력기기 쪽은 다 반등을 시현하고 있어요. 예, 현대일렉트릭 대단하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주 LS 들고 있긴 하지만 지주사에 더 이상 투자를 하기 싫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일단 들고 있고요. 추가 물량을 보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고 있는 게 이제 그 LS 그 그룹사에서 밀고 있는 에코에너지나 LS 마린 솔루션. 예. 약간 이제 LS 그룹사 이제 주가 따라가는 그런 느낌은 있긴 한데 여기도 지금 이제 다시 추세 라인을 뚫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주봉으로 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리다. 이게 성장주니까 여기는 해저 케이블 쪽 노출도가 있어서 장기 성장성도 밝고 괜찮은 주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주 포트폴리오에 편입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성장주니까 변동성이 좀 커가지고 시총도 좀 작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화장품 쪽 오늘 코스맥스 말씀드렸죠. 코스맥스가 왜냐면 코스맥스는 이제 좀 분할로 해도 지금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계속 그 전까지 주가가 쩔어 있었거든요. 예, 주가가 쩔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근데 너무 시초 튀면서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이제 그렇게까지 여기가 바닥이라 보면은 바닥에서 멀지 않은 자리라서 조금 분할로 담으면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장기 평선 돌파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코스맥스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알게 코스맥스는 제 말대로 하면 된다. 왜냐면 코스맥스는 이게 뭐 아무리 이렇게 그 증권사 리포트 하고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좋다고 아니다고만 해도 있잖아요. 보면 때 항상 기관들이 사고 팔아. 적당히 오르면 팔아요 여기는. 예. ODM사인데 다른 화장품이랑 좀 다르게 여기는 기간이 오르면 판다니까요. 이게 좋은 자 제일 좋다고 할 땐 팔아야 돼요. 기간이 팔잖아요. 이렇게 오르면 팔아요 얘들은. 그래서 근데 또 밑으로 오면 사. 그래서 여기는 기간 뭐랄까 특히 이제 외국인 수급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기간 수급하고 좀 같이 궤를 같이 해요. 봐봐요. 차트를 봐봐요. 지금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가죠. 지금 거의 지금 기간 수급이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기간 수급이랑. 그래서 이거 여기는 기간 수급 들어온 지가 좀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로. 그다음에 어쨌든 대장전 실리콘트는 여기를 살짝 여기에서 행보한 느낌인데 어쨌든 실리콘트 가져오면 다 같이 행복한 그런 그림 그리면 되고 그다음에 APR은 이제 액면 그 분할하죠. 그래서 여기 주가 띄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가 바닥은 잡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살짝 깨면은 조금 이제 여기는 그 10월 18일부터 정지된다고 하니까 그런 조금 뭐랄까 거래 정지되고 나면은 이제 그 정지가 풀리고 나면은 그때 있는 주가가 이제 화장품 섹터가 괜찮다는 가정하에 괜찮을 것 같아요 주가가. 왜냐면 이제 액면 분할하는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5대 1로 분할하니까 한 6만 원 되겠네요. 일단 5만 5천 원 뭐 이 정도 되겠는데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주가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길게 보고 여기를 바닥 생각하고 담아가면 괜찮지 않겠나? 근데 이제 단기 모멘텀은 조금 부족해. 약간 실적으로 지금 보여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화장품 섹터는 전반적으로 오늘 다 괜찮네요. 어? 본도 좀 좋아 보이네. 음, 본느.
제가 본 게 몇 개 있었거든요. 차트를 본 게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오늘 중국 그걸로 이제 반등을 많이 하고요. 좋아 보이는 차트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AS텍. 근데 이건 소형주니까 항상 그런 그러니까 유동성 리스크에는 신경 쓰셔야 돼요. 저는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일 이제 수익 내기 쉬운 거는 뭐냐면 변동성이 있지만 녹십자 웰빙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차트 형태가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올라 있는 거예요. 위에 매물대가 없어야 돼. 여기 매물대가 이제 없잖아요. 벗겨낸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들어오면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도시자 일변 같은 경우는 뭐냐? 근데 지금 이제 변동성이 크잖아요. 지금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2, 3% 그냥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 이제 조금 좋게 생각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 그러니까 이제 주가의 단계로 보면은 이런 거죠. 주가의 그 제가 그 버핏클럽 그 읽어보면 되긴 한데 주가의 단계로 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탠 와인스탠스인가?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나네. 4단계 주가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2단계에서 주식을 사야 된다. 요건데 제가 설명을 들어볼게요. 1단계 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죠. 예. 여기가 1단계. 1단계. 횡보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이 2단계. 예. 추세가 시작된 단계. 2단계. 여기까지 2단계. 그다음에 이제 3단계. 여기 이제 분산 단계예요. 예. 파는 사람들 생기는 단계.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4단계. 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역발상 투자자들은 여기서 사야 되는 거죠. 예. 사는 거죠. 이제 가치가 싸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역발상 투자자는 어 진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가가 싸진다고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 싸지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 역발상 투자자는 내가 진짜 워렌 버핏만큼의 인내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 4번 투자자가 되려면은 인내심 플러스 아주 강인한 인내심. 아, 뭐 그냥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한 3년은 묻어두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 나는 근데 한 달도 못 기다려 이런 건 절대 안 되고 한 3년은 묻어두고 한 뭐 안 되면 아들 물려주지 이런 마인드 플러스 그다음에 자본력. 빠지면 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가 하락이 항상 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50% 빠져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이고 50% 빠지면 더 사면 되지. 이게 두 개가 결합된 사람만 이 4번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 함부로 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보 투자자들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제 요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3단계 여기래요. 3단계. 여기 눌림목이라 많이 사요. 옛날에 에코프로 같은 거 여기 좀 눌림목이 많이 산다고요. 근데 여기서 판별한 기준이 뭐냐면은 그냥 모든 주가가 이제 주식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그게 소비재든 뭐 이렇게 반도체든 이제 꺾이는 타이밍이 온다고 이제 성장이 무한정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요. 근데 이제 이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판단한 기준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서 사게 되느냐? 왜냐면 여기서 사기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리콘트, 에코프로 뭐 이렇게 다 잘 가는 거 오를 때 맨날 오르니까 맨날 뭐 오르면 5% 10% 오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비중 실어서.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여기서 꺾이니까 여기 사거든요. 근데 여기가 눌림목이 아니고 이제 꺾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뭘 판단하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일단 고점 대비 한 30% 이상 꺾이면 그냥 그거는 그냥 끝나는 주식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력기기 보면은 아직까지 안 죽었을 거예요. 현대 어디 갔지? 현대 일렉트릭 어디 갔어요? 예, 실리콘트를 볼까요? 실리콘트 누가 한번 다 대답하니까 이게 54,000원. 보면은 아직까지 보면 여기는 이제 그냥 완전 급락해서 어쩔 수 없었는데 고점 대비 보면 아직까지 30% 이상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30%까지 안 꺾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을 주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지켜줘야 돼요. 근데 그거 이상 꺾였다 그냥 꺾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통 많이 산다고. 왜냐면 가격이 싸진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판단한 기준 할 수 있는 기준은 이제 그 EPS 성장률,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이 꺾이는 게 중요해요. 이게 매출이 그러니까 이 당기 순이익이 늘어나도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처럼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60% 성장했는데 올해 50% 성장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사이클의 고점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이거 꺾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3번 사는 것도 좀 주의해야 되고 1번 사면은 제가 이제 주로 1번 아니면 2번에 사요. 예.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여기 추세추종 투자들은 2번에 사라고 하거든요. 2번에 사는 건 좀 단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한정해서 우리 시장에는 좀 변동성이 더 심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여기 추세를 딱 시작하면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하면은 쭉쭉쭉쭉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우리 시장은 좀 더 이렇게 많이 흔든단 말이죠. 그러다 시장 안 좋으면 또 이렇게 꺾이고. 이게 좀 변동성이 크니까 여기서 우리 시장에서는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 추세 추종 이번 구간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1번도 섞는 편이거든요. 근데 1번도 행보를 1번 기관 확대해서 보기 1번 확대해서 1번 구간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횡보를 쭉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뭐 2번 시작이라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구간에서도 여기 사면 안 될 거 아니야. 1번 구간인데 여기가 여기서 사면 조금 너무 길어지잖아요. 이거를 막 1년이라면 이걸 어떻게 기다릴 거예요. 이렇게 박스권 재미없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2번에 사면 제일 좋은데 여기 딱 거래량 들어올 때 탁 사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2번에 산다는 건 이런 거지. 알려줄게요. LS 에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산다는 거는 딱 요럴 때 사는 거예요. 요럴 때 거래량 들어오는 날에 거래량 완전 들어왔잖아요. 여기 요럴 때 운 좋게 딱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냥 그 다음부터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그 전에는 보면 길게 보면 횡보했잖아 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살 때도 있는데 뭐 모든 주식을 다 그렇게 살 수 없겠죠. 운이 그렇게 따를 수도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림판. 그러니까 이제 요 구간 여기는 못 사지만 여기 내가 딱 뭐 좀 맞췄지만 그런 느낌이 보이는 여기 딱 사야 되는 거죠. 여기 요런 타이밍에. 예. 그게 그런 타이밍이 뭐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매물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살짝 예, 약간 이제 밥그릇 모양. 예. 근데 이제 보통 한 번에 매물을 벗겨내기 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느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살짝. 그래서 그런 느낌에 좀 보이는 게 이제 이런 차트란 말이죠. 이해가시죠? 이제 보이죠? 이렇게 느낌이. 이게 살짝 추세 라인을 벗겨내면서 상승 압력이 강한 상태. 그러니까 이런 차트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 거래량이 없잖아요, 지금. 봐봐. 거래량 자체는 부족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단부 차트 좋긴 하지만 상승이잖아요. 그러면 이 차트가 뭘 의미하느냐고 하면은 매도세와 매수세의 관점에서 매도 친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매도 친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매도 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는 사람만 조금씩 있는 형태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사면 좀 올라가겠지만, 그러니까 매도 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 윗꼬리도 많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만 이제 수급만 붙으면 확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되는 거죠. 예. 그런 형태를 그리는 게 몇 군데들이 있어요.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본느 이런 느낌. 근데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여기 물량 부담 좀 있어 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매수 치는 사람이 이제 없는데 여기까지 또 오르면은 여기 물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온단 말이죠. 이제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앞에 시세 난 거는 최대한 멀리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여기는 좀 가까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제 차트가 살짝 돌리고는 있지만 만약에 이제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여기까지 올려주면은 여기 매도 치는 사람들이 물량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매물이죠, 매물. 음.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 화장품주들 예, 전반적으로 다 괜찮네요. 화장품주들 좀 반응할 수 있겠다. 예, 코스맥스가 어쨌든 오늘 네, 달리고 있고요. 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분할로 담으면은 그다음 전력기기, 예, 그다음에 또 볼까요? 일단 반도체가 이제 좀 반등을 하고 있죠. 예. 어, 반도체는 이제 하나 머트리얼즈도 그 반등을 하네. 예. 저는 살 조금 물리세요. 저 하나 머트리얼즈 옛날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서부터 분할을 좀 닫기 시작했을 건데 조금만 더 오면 이제 예, 수익 날 수 있겠네. 이거는 이제 가치 투자 관점으로 좀 산 거예요.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 좀 한국 어쨌든 반도체 가면 다 행복할 수 있다. 그냥 조선 쪽도 예, 견조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괜찮네요. 음식료는 근데 추석 지나고 좀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쉽긴 해요. 롯데이플즈도 성장주 포트폴리오에 넣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롯데이플드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일단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냥 방산에는 제가 현대 로템을 편입을 했었고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지금 놔두면 될 것 같고요. 행보 단계라서 나머지는 예, 풍산은 구리값 반등하니까 예, 여기는 뭐 구리값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구리 반등하면 무조건 반등하는 주식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이제 주목해서 볼 쪽이 인텔리안 테크 이쪽도 이제 어떤 금반등을 했고 세트레가이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지켜보고 있어요. 옛날에 한번 봤던 컨택트 같은 느낌도 이쪽 위성 인공위성 이 우주항공 이쪽도 예,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2차 전지는 반등해도 안 살 겁니다. 예. 가끔씩 이제 2차 전지만 가는 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이야 아직까지. 저는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바닥 형태를 벗어나려면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엔터도 엔터가 진짜 쉽게 반등을 잘 못하네요. 뭔가 그죠? 그리고 예, 나머지는 지금 그래도 녹십자일빙 반등을 세게 하네. 역시 예, 녹십자일빙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괜찮네. 여기 뚫고 갈 것 같아요. 기간이 받아가지고 일단은 녹십자일빙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살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는 밸류 뭐 지수 발표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살만한 종목이 있는가? 그냥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의료격이 제가 JLK도 반등을 많이 하네. 이런 건 차트 형태 좋네. 제가 그때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토마토도 이제 막 반등 많이 하더라고요. 전 사지는 못했어요. 여기서 좀 느낌이 왔었거든요.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항상 이런 거래량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될 자리에서 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죠. 토마토 시스템 이렇게 거래량이 확 들어왔죠.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들고 있는 흑매직스랑 거래량이 이제 좀 부족한 거죠. 예, 더 들어와야 돼, 더 들어와야 돼 이게 이만큼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미용기기 도이치알뱅 엄청 잘 가네. 그다음에 어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원전 저는 원전은 잘 안 해서 원전을 제가 잘 안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원전은 사타 팔아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다 생각하고 있고 여기도 약간 테마주처럼 움직이고 여기는 이제 좀 너무 올라서 쉬어가는 형태고 그래서 지금 뭘 사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성장주 사는 게 좋다 생각하거든요. 성장주 모음 실리콘트 더존비전 카페 입사는 조금 눌리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예, 조금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헥토는 일단 지금 거래량이 죽었기 때문에 거래량 들어올 때까지 저 조금 사서 조금 물려 있거든요. 예, 조금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거래량 들어오는 거 보고 제가 이제 판단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애니플러스도 좀 보고는 있는데 여전히 이거는 항상 올라가면 두드려 맞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미용기기, 의료, 바이오 오늘은 이제 화장품, 예, 코스맥스 조금 오히려 맞고 살짝 내려와줘도 장마반쯤에 단기 괜찮지 않나 싶어요. APR은 지금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이게 게임은 밀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 가진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심리적 지지대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냥 이제 가진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다양한 판단을 가진 사람들이 뭐 다양한 이제 뭐 차익 실현 욕구를 가지고 다들 의도가 다를 거잖아요. 단타 치는 사람도 있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S&P를 보면은 200일선을 지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장기 평선을 보면 막 20년 찍고 보면은 결국에 이제 미국 우상향이잖아요. 그 보면 이렇게 S&P 보면 여기 200일선이 확고하게 딱 지키고 있어요. 진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오면은 이게 뭐 기업 펀더멘탈 이런 거 상관없이 이거 가까이 오면은 무조건 이 매수세가 붙게 돼 있어요. 맞죠? 여기도 밑골이 딱 달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오면은 올수록 여기서는 이제 매수세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 근데 지금 여기 자리는 기술적으로 자리는 딱 밑이 조금 이제 어떤 깨는 자리잖아요. 이제 깨고 이제 여기서 누가 받아주면 쫙 그대로 올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깼을 때는 조금 이제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페이크를 줄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거를 이제 가치 투자 관점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씩 담아 나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이제 역발상 투자 관점을 가지고 천천히 길게 분할로 담으면 되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면은 조금 지켜보다가 확실히 조금 뺐을 때 딱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빠지는 건 좋은 현상이다. 예, 조금만 더 빠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 화장품도 다 나쁘지 않고 그래서 뭐 오늘은 그래도 장 무난한데 조금 아쉬워요. 솔직히 1%대까지 가가지고 더 올려줘야 돼. 전반적으로 더 시세가 나야 되거든요. 예,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